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5% 하락해서 끝났어요. 5.7%. 지금 시간의 거래가 끝났고 NXT 거래라고 해가지고 8시인가까지 거래가 되죠. 근데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게 거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은 등락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략 오늘은 5에서 6% 정도 빠졌다. 자, 그리고 오늘 저는 물량의 50%를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어요. 고가를 확인하고 떨어지는 거 보고 그리고 팔아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4만 원을 보고 3만 5천 원에 파나, 5만 원을 보고 4만 5천 원에 파나. 그쵸? 뭐가 문제가 되겠냐. 어차피 수익인데. 근데 매수는 언제 해요? 여기서 한다? 아니죠. 확인하고 여기서 해야 된다. 여기서 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기 더 하락했는데 그러면 저는 여기 요 구간 4월 초에는 손실 구간으로 들어갔겠죠. 이때는 안 팔았습니다. 왜 안 팔았을까요? 시장이 떨어져서 떨어진 거니까.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과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봐야겠죠. 강프로가 팔았는데 나쁘게 보는 건가 이제? 아니죠. 절대 아니죠.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선반영. 선반영되는 건 뭐예요? 가격이죠. 가격이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수급이 필요합니다. 돈이 들어와야 돼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의 거래 대금은 얼마예요? 1조 9천억,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2조 원 정도 하루에.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 그랬죠. 전 사실 거래 대금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어차피 많이 올라가는 종목에 거래 대금은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거래 대금을 가지고 주가가 이제 바닥이다, 거래 바닥이 주가 바닥이다 이딴 소리 해야 되는데 이건 절대 안 된다. 자, 그리고 저는 수급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습니다. 수급을 보는 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발생해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 기관이 일반적으로 메이저, 세력들이라고 봤을 때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돈이 도는 쪽으로 우리는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돈이 도는 것을 확인하는 게 언제예요? 신고가 구간이다. 선반영하는 시작점이 된다. 그러면 지금은 왜 제가 매도를 했느냐? 고가 찍고 빠졌잖아요. 그냥 5% 내렸잖아요. 그쵸? 내리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건데, 그럼 나쁘게 본다는 게 아니라 이격을 좁히는 상황이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주말에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보고 팔아라. 확인하고 팔아라. 어차피 고가 못 잡는다. 그럼 반대로 저가를 봤을 때 제가 왜 올라오는 거 보면서 매수 구간을 잡나요? 올라오는 거 보고 확인하고 매수한 겁니다. 저가 저도 잡고 싶어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오늘 고가인 44,000에 딱 팔았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43,000원대라도 팔았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걸 쫓아다니다가는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장기 투자를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근데 모든 종목군들이 시세를 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선반영되어 가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격이 발생했을 때도 안 판다? 이건 아닌 거죠. 그렇다 그래서 AI 관련된 전망, AI에는 전기, 에너지 쪽이 필수인데 원전에 대한 부분이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오늘 매도한 이유 또 한 가지. SMR의 주가입니다.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17%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2% 정도 빠지고 있어요. 왜 빠지느냐? 굳이 말씀드려야 됩니까? 15달러에서 그쵸? 4월 20일 아니 이거 조금 줄여서 볼게요. 시작이 딱 됐죠.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25달러에서 35달러까지. 그쵸?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 즉 SMR,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도 단기 과열 구간에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지금은 어떻게 봐야 돼요? 미국의 SMR,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도 조정이 필요한 구간에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SMR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냥 우리가 딱 보고 보면 비교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옆에 대놓고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그쵸? 5월달까지만 딱 보자고요. 이 구간이에요. 오히려 상승폭은 SMR이 단기적인 상승폭은 더 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간 대비해서 상승폭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못지 않죠. 그러면 이격을 좁혀야 된다. 최소한 21선은 만나야 된다. 근데 21선을 만나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등락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등락 구간에서 22평이 평균 가격이잖아요. 평균 가격이 올라오면서 22평을 수렴하고 올라간다. 22평을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22평은 지금 가파르게 우상향 구간에 들어오고 있고 22평이 최소한의 수렴 구간. 여기서 분봉으로 돌리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다시 따라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 제가 41,1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냥 거래가 원체 많아가지고 제 물량 그냥 시장가로 던지니까 순식간에 다 체결돼 버리더라고요. 저도 적은 물량은 아니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41,100원에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올라가는 구간, 분봉이 돌리는 구간을 보고 나서 저는 다시 매수 타점 잡을 건데 41,100원 내가 매도한 가격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왜? 이미 수익 구간 6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 냈기도 했지만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사람이라면 다 싸게 사고 싶어 하죠.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올라가는 거 보고 매수하세요. 그게 41,000원일 수도 있고 41,500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냥 반등이 없다. 그러면 기다리세요. 반등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평선의 이 등락 구간이 평균 가격이니까 그렇죠? 횡보하는 구간이 생기겠죠. 이걸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게 이격을 좁히는 거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단기간의 상승폭이 너무 가팔라요. 그리고 저는 단기간의 상승폭이 가파른 거에서 주가를 예상했나요? 아니죠. 그래서 지속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제 영상을 계속해서 봐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60%대, 70%대, 50%대 보세요. 1월과 2월 달에 하나오션으로 50%대 수익 구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3월과 4월 달에 시장이 너무 안 좋았지만 4월 달에는 ABL 바이오로 70%대까지 수익 구간 만들어냈고요. 5월 달에는 두산에너빌리티로 오늘 매도한 결과 그냥 떨어지는 거 보고 팔았잖아요. 얼마예요? 60%대 이렇게 만들어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언제 샀어요? 신고가 구간에 매수를 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말고 시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갑자기 원전 행정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나요? 그럼 AI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2년 동안 올라갈 거예요? 1년 동안 올라갈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려왔잖아요. 그 부분은 누차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 오늘 나왔다는 거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올라가요. 20만 원 이상 그렇죠? 바닥부터 20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대략 15,000원 정도부터 시작했으니까 30만 원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격을 좁혀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24년도에 매매했을 때도 어떻게 진행했는지 다 보여드렸죠. 그렇죠? 이 부분도 제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두산에너빌리티 어떻게 매매했는지.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부터는 약간의 이 이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거. 미증시는 상당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근데 뉴스케일 파워 엄청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격을 좁혀야 된다 그랬고 이격을 좁히는 건 가격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순환매를 돌리는 상황 어떻게 발생하는지 보자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그렇게 안 올라가던 삼성전자 오늘 3%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안 올라가던 하이닉스 오늘 2%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주도주군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 조선주들 있죠. 조선주는 저는 오늘 한 주도 안 팔았어요. 뭐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오늘 2.6% 빠졌죠. 그리고 한국조선 해양 오늘 2% 빠졌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격을 좁히는 상황들이 주도주군에서는 나왔다. 그렇죠? 근데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 쪽으로는 시세 구간이 조금씩 붙기 시작했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군들도 오늘 2%대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종목군들이 하이닉스는 이제 6월 지나고 7월 달 지나면 신고가 구간이 낮아지기 때문에 고가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되느냐? 미증시가 같이 빠져야 되는데 미증시가 빠진다 그랬어요? 안 빠진다 그랬어요? 절대 안 빠진다 그랬죠. 물론 조정이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격 조정 필요합니다. 그 시작점이 오늘 나왔다는 거고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조금씩 돌면서 다른 수익 구간을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이 미증시의 움직임을 고려해서 바닥을 찍고 최소한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 반도체 쪽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플러스
조선주를 포함해서 주도주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시장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코스피 강세, 미증시도 강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군들, 그렇죠? 시세 구간에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내용을 한번 쭉 보세요. 주도주군에 필요한 조정을 받았다 보면 된다. 그리고 조정은 며칠 갈 수 있지만 하락 추세 전환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리고 주도주는 조선, 원전, 방산, 바이오, 플러스 반도체. 그쵸? 그리고 반드시 이거 주도주만 매매한다. 자, 그리고 위에 쭉 올려서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한미반도체. 그쵸? 한미반도체 4%대 86,000원까지 올려 잡으세요. 84,800원인데 추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밑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더라도 어때요? 4150원이었을 때 제가 보유 물량 50% 매도하세요. 시장가로. 그쵸? 아직 물량 남았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이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격이 많이 발생한 구간에서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반드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격을 좁히고 간다. 하지만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주가가 빠지는 것만이 이격을 좁히는 것은 아니다. 이격을 좁히는 건 이동평균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로 60%대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시 매수 구간 잡을 거예요. 며칠 걸리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까 전에 제가 확인시켜 드린다 그랬죠? 두산 에너빌리티 조회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려오는 거 보고 그냥 매도를 한 거죠. 고가 보지 말라는 게 요것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확인하고 매수만 잡으면 돼요. 그쵸? 어떻습니까? 61%. 제가 어저께까지 이야기를 드렸죠. 어저께까지는 매도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나온 거고 5월 28일 날 매도 평균가 41,100원. 61% 수익. 그쵸? 이렇게 제가 싸게 샀나요? 아니요. 전부 다 시세 확인하고 샀습니다. 요 구간에는 뭔가 싸게 산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시장이 떨어져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 24년도에도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 기술.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쵸? 신고가 이후에 매수한 결과 23%씩 수익 구간 발생하죠. 이렇게 된다고요.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가격에 대한 부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ABL 바이오. 자, 이것도 어때요? 확인하고 매도하는 거. 그쵸? 분할로 계속해서 매도하죠. 결과 어때요? 76%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진다.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이렇게 두 자릿수씩 수익 구간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는 것인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시장이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때문인데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주도주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 봐야 될까요? 당연히 가격 봐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 매매한 거 여기 제가 보여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뭐가 나와요? 계속 가격 확인하고 매매한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격 좁히는 과정에서 22평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봉 돌려 세우면 바로 따라 붙을 건데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립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이렇게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데 6월 달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